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이제 12월 FOMC가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간밤 뉴욕 증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술주를 둘러싼 노이즈들도 여전한데요. H200칩이 이제 중국을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중국에서 정작 이 H200칩을 모든 분야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계속해서 상승 동력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시즌이고요. 12월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도 결정될 듯합니다. 네, 종목들의 뉴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시각도 다 상이한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이틀간의 일정 이제 오늘 킥오프가 됐습니다. 내일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는 경계감이 팽배해진 모습이었는데 간밤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3대 지수는 결국에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처럼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먼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졸지 구인이직 보고서 9월 구인 건수가 765만 건으로 발표되면서 예상됐던 720만 건을 그래도 유의미하게 앞지르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10월 구인 건수 역시도 767만 건으로 9월 수치보다 조금 더 개선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가 잘 나온 거고요. 그런 한편 민간 지표입니다. 민간 기업인 ADP가 발표하는 고용 건수는 지난달 22일까지 총 4주간의 데이터를 집계했을 때 한 주 평균 4,750명씩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4주 연속 감소세를 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이고 따라서 노동시장의 반등을 시사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 내일 해줄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앞으로 연준의 경제 전망과 파월의 발언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노동시장의 안정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매파적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더 연준이 신중하게 추가 인하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예상입니다. 어찌됐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상품 시장에서는 금과 은 가격이 동반으로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 현물 가격이요.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올해입니다. 간밤에도 4.8% 급등을 하면서 현물 가격이 사상 최초로 온스당 60달러 선을 넘겨냈습니다. 통상 금리 인하는 이자 수익이 없는 금과 은에게는 메리트로 작용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은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가격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급등하는 하루였습니다. JP모건이 내년에는 가격이 2배가량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은 좀 위축될 수 있겠지만 그 위축된 자금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비트코인 17만 달러 선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게 될 핵심적인 변수로는 이번 달 15일 이제 얼마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MSCI 지수에 과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잔류를 하게 되는가 혹은 퇴출을 당하게 되느냐 이 여부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보유 수량을 덜어내게 되는가, 이 두 가지 요소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FOMC를 앞두고 지금 전문가들의 진단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프리뷰를 간략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파적 인하,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해서 시장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자리하고 있죠. 간밤에 나왔던 코멘트들을 좀 살펴보면 내년 금리 인하 속도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완만할 것이다. 지금 시장은 한 두 차례 정도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차례 혹은 그마저도 없을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IB들도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고요. HSBC 역시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평가와 함께 시장의 낙관론이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너스 핸더슨 투자의 경우에는 연준의 독립성 논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케빈 헤셋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다 보니까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장기 금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고용 둔화를 근거로 적극적인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비둘기파,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여전히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해서 조금 신중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매파, 이 두 그룹 간에 상당한 격돌이 예상되는 FOMC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BMO 캐피탈에서는 최근 회의 중에 가장 논쟁적인 결정이 될 거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내부의 분열이 커지게 된다면 시장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라는 면에서 앞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 그리고 달러화 강세의 경로,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FOMC 회의 결과 함께 열어보시죠. 히트맵을 열어서 간밤에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입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를 통보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새롭게 전해졌죠. 이 중국 당국이 미국이 허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칩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산 칩을 쓰지 말라라고 권고 조치를 이미 내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려는 방침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에는 2%대 급등했다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브로드컴이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1.3%의 강세,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도 2%대의 급등이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마이크론인데 간밤에는 도이체방크 측에서 호평이 나왔습니다. 메모리 사이클의 수혜를 입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목표가가 $200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목표가 $280까지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현 주가 대비 13%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이번 달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개선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통해서 또 얼만큼 개선의 폭을 제시하는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뉴스도 확인해 보시죠. 인도와 캐나다에 총 $230억 규모의 새로운 AI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서 인도 안에서 최대 클라우드 공급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인도 안에는 무려 10억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 그리고 AI 인재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들은 AI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이로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금액은 총 4천억 달러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다만 실제 생산성 개선 효과로 이어지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미한 효과만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때때로 AI 버블 논란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자, 요즘 잘 나가는 알파벳입니다. 오늘 새롭게 나왔던 뉴스를 소개해드리자면 미국 국방부가 군대에 AI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했다. 제미나이 for Government라는 정부용 서비스가 따로 있거든요. 이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총 2억 달러 규모이고요. 참고로 구글은 이미 미국 해군, 공군, 그리고 국방부 산하의 방위혁신부에 그동안 AI 기술을 제공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테슬라의 주가도 1.3% 점프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밤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죠. FSD가 중대한 이정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런 발표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 운행 차량이 조금 더 디벨롭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운전자가 탑승되지 않은 채로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섹터로는 첫 번째로 백신 관련주들을 오늘 봐야겠습니다. 미국 FDA가 코로나19 백신과 성인들의 사망 사이에 연관 관계를 조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백신과 아동들의 사망 케이스와의 연관성을 조사했었는데 이제 그 조사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당연히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였습니다. 이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모더나와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 등의 종목들의 주가가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화이자의 주가는 1.7% 마이너스권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으로는 IT 컨설팅 업체죠. 액센추어 이슈도 확인해 봅니다. AI 챗봇 클로드의 개발사죠. 엔스로픽과 3년 동안의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액센추어가 엔스로픽에게 이 AI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액센추어는 S&P 500 편입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 나타냈죠. 270달러대 근접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특징주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8,100포인트의 내년 전망치를 새롭게 내놨다라는 이야기 바로 어제 이 시간에 드렸는데요. 월가 IB들의 2026년 전망치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좋은 그래프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2026년 3%가량의 상승 여력을 추가로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도이체방크 그리고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경우에는 16%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 IB들의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4년차 강세장은 쭉 이어질 거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에서 16% 그리고 오펜하이머까지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18%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일단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서 흔들리는 투심은 과연 어느 쪽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발하게 될지를 계속해서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살펴볼 세 가지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엔비디아 H200이 미국 승인이 끝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도를 내놨습니다. 최초 보도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였는데요. 중국 내에서 H200이 중국의
완전하게 퍼지는 것을 좀 막을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의 미국 대형은행 CEO 그리고 상원에서 크립토 시장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오고 있다라는 점. 배런스에서는 이제 앞으로 AI 실적 랠리의 분수령이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비들에서도 오라클에 대한 전망치, 브로드컴에 대한 전망치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H200 칩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겨우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H200 칩의 이 고성능 추론 성능이 중국의 AI에 탑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중국이 태클을 걸고 나서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H200의 수출 허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분야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접근의 폭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군사와 국방, 핵심 국유 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나 기관의 사용을 억제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라는 것이 골자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중국은 이전에도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200의 수출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든지 중국의 입맛에 맞게 또 한 번 수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겠죠. 미국에서 수출 라이선스를 받게 되더라도 중국 측의 승인이 없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과 EPS 성장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번스타인에서는 어제 나왔던 헤드라인을 두고 바로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H20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입었던 손실 규모가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젠슨 왕 CEO의 이전 코멘트에 의하면 중국에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기회 비용 연간 500억 달러가 된다라는 언급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25%의 매출을 미국 행정부에 헌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AMD의 경우에는 마켓 퍼폼 의견을 냈습니다만 인텔은 사실상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마켓 퍼폼 등급을 주긴 하나 아주 큰 호재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연간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가량의 매출 성장 그리고 0.7달러가량의 EPS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AMD MI308X 칩의 경우에는 이미 수출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텔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을 유보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AMD와 엔비디아 자체에는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웨드부시는 급증하는 컴퓨터 메모리 수요에 따라서 전통 PC 업체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크게 세 가지 언급이 되고 있죠. 엔비디아, AMD, 인텔인데 그중에서도 인텔에 대해서는 이 소식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되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텔이 추론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의 수혜를 분명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AI 시대의 패자로 분류가 되고 서버 CPU의 경우에는 매출의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텔이 누릴 수 있는 호재의 폭 자체는 굉장히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미국 대형은행 CEO들이 크립토 시장을 논의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비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의회 특성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리고 웰스파고의 CEO들이 상원 표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을 앞두고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러 간다라는 내용인데요. 논의가 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은행의 크립토 시장 안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달라라는 내용. 세 번째로는 불법 자금이라던가 기존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자금 세탁과 관련한 이러한 제재에 대한 방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주가가 좀 많이 꺾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였죠. 서클 인터넷 그룹. 지난 6월에 상장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신화적인 IPO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금융서비스 허가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또 앞서서 저희 전략 시간에 살펴보셨듯이
시 지금 계속해서 이 서클뿐만이 아니라 비트마인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 종목들 이제 2026년 새해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강세 전망으로 돌아설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볼 만한가 이 부분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은 아마 실적이 나오면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라클의 실적과 브로드컴의 실적은 AI 랠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밸런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실제로 매출과 캐시플로우가 따라오는가가 이번 실적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오라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라던가 지적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픈 AI와 엔비디아 등과 맺고 있는 초대형 AI 클라우드 계약 자체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표했던 지난 8월 당시에 자녀 수행 의무로 IPO로 발표했던 359%의 성장세가 이번 실적에서 얼마나 실제 매출로 반영이 됐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IPO의 매출 전환 여부, 재무 건전성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AI와 클라우드 성장률도 50%대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최대로 70%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오라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IB들에서는 오라클의 주가 조정이 상당폭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들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구겐하임과 에버코어 ISI, 미즈호, 바클레이즈 모두 오라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IB가 아닌데요. 구겐하임은 재무 우려 현재 시장에 굉장히 크게 불거지고 있으나 그 우려감은 상당히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겐하임의 최고의 아이디어로 오라클을 뽑기도 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캐펙스 속도를 체크할 필요는 있으나 시장에서 여전히 아웃퍼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매수 의견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즈호와 바클레이즈 역시도 비중 확대, 매수 의견, 앞으로 지금 시장에 불거져 있는 리스크들은 차차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가 내에서는 현재 평균 목표가는 334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무려 50%가량의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최저 목표가는 175달러, 최고 목표가 400달러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쥐고 있는 AI 랠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내일 이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